오늘 저는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보면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큰 분들이죠. 근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큰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거나 아니면 마비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 학교 생활이나 또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그냥 주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 세 가지로 나눠 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한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나비포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위로를 할 때는 신체적인 접촉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할 때 이렇게 어깨를 감싸주는, 그래서 약간 다독다독 하셔도 되고요, 약간 지그시 누르셔도 되고요, 쓰담쓰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나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죠.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평상시 이렇게 좀 하시면 나중에 정말 내가 힘들 때 한두 번 정도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이런 마음을 내가 나한테 건네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라운딩이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좀 약간 이 표현이 익숙치는 않을 겁니다. 그라운딩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한자말로 하면 접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내 몸을 이렇게 밀착시키고 안정된 자세를 취해주는 겁니다. 이건 인간에서 안정된 자세란 수직, 중력과 수직 방향입니다. 어깨 넓이로 안정된 자세로 발을 이렇게 넓이를 이렇게 하고 발바닥이 땅과 잘 밀착되도록 발을 딛고, 그리고 척추를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엉덩이 뼈가 있습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양쪽에 엉덩이 뼈가 있는데 그 엉덩이 뼈를 내가 느끼면서 척추를 바로 세우고 어깨를 펴고 정면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 자세를 2분간 이렇게 취해주시면 놀랍게도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안티스트레스 호르몬 역할을 하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죠. 이 호르몬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동요가 줄어들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더 그런 심리적 여유 공간이 생길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말 위로, 위안을 받는 건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기쁨을 느낀다면 내가 느낀 어떤 고통이나 불행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틴어에는 오티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인데요, 수동적인 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여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러한 능동적인 여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티움이란 건 뭐냐면 어떤 행위나 활동의 결과나 보상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행위나 활동 그 자체가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철학 공부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역사 공부를 하는데 그 자체가 나한테 즐거움을 준다. 그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공부 자체가 나한테 즐거움을 준다 하면 그게 오티움인 거죠. 내가 뜨개질을 하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합창반을 가거나 동식물을 기를 때 그 자체로 내가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오티움입니다. 오티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히 삶의 질이 다릅니다. 아무리 일상이 고달프고 학교 생활이 힘들더라도 오티움이 있는 분들은 그 오티움, 스스로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단했던 사람들을 스스로가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 SNS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또 우리 대표님께 드렸을지. 학교 초라서 그런지요, 아이들 생각이 머릿속에 안 떠나요. 그러니까 제 생활과 학교 생활 구별하면 좋겠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다시 말해서 제 사생활 그리고 교직 생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뭔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생각나요. 더 생각나죠. 우리가 이제 뇌 중에서도 감각의 뇌가 있고 감정의 뇌가 있고 사고의 뇌가 있는데 사고의 뇌가 너무 과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오셔도 이제 학교 일이 떠나지가 않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각의 뇌를 깨우는 겁니다. 그럼 감각 뇌를 어떻게 깨우느냐?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자세를 의식하는 것도 감각을, 우리가 내부 감각들을 의식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일상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한번 이렇게 비벼보세요. 두 손가락이 닿는 그 느낌. 이 느낌을 느끼는 순간 나는 이 시간에 존재합니다. 생각의 뇌가 약해지고요. 감각의 뇌가 깨어나는 거죠. 두 번째 퀘스천. 자, 특수교사 경력 5년 차입니다. 장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좀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매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른 사람 감정에 잘 동화가 돼서 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의 감정에 동화되지 않고 저도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까 소진이 많이 되시는 선생님들 중에 하나는 공감 능력이 너무 발달하신 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타인의 어떤 문제나 고통이나 불행에 대해서 내 고통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과잉 책임감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의 것들을 자꾸 이제 하려고 예를 쓰시죠. 이런 공감들은 이제 정서적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공감이라는 건 정서적 공감도 있지만 인지적 공감도 있습니다. 내가 역지사지를 해서 실제 상대방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지적 공감은 예. 말 그대로 감정뇌와 인지뇌가 이렇게 연결들이 되어야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연결시키는 좋은 방법은 내가 내 감정들에 대해서 내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름. 그러니까 감정의 이름 붙이기인데요. 나는 지금 화났어. 나는 지금 슬퍼. 이런 식으로 내가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가 이성뇌라고 할 수 있는 전두엽 자체가 활성화돼서 감정뇌와 이성뇌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효과는 아니지만 아까 그라운딩처럼 정서적인 조절을 할 수 있는 도움들이 되죠. 좀 더 관찰하고 내가 내 감정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어떤 훈련들을 하다 보면 좀 더 감정 조절 능력들이 향상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